안녕하세요.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. 오래간만에 박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저는 왠지 박군만 보면 눈물이 나네요. 그리고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. 사실 박군이 저의 입장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이고 훨씬 성공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박군만 보면 눈물이 날까요? 이게 또 조화죠. 조화라고 몇 개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. 그런 박군이 그 오은영 선생이 진행하는 금쪽 상담소에 나왔습니다. 그 본인의 문제가 본인도 심각하다 생각이 돼서 아마도 금쪽 상담소에 상담을 하러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 금쪽 상담소나 금쪽 같은 내 새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. 그렇더라도 뭐 베스트셀러가 꼭 좋은 책은 아니지 않습니까? 아무리 시청률이 높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의미 있는 방송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은영 선생의 방송 저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왜 박군이 큰일 났는지, 왜 박군이 측은한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, 좋아요,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박군, 정말 내가 어떨 때는 엄마라도 가서 밥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. 그런 측은한 마음을 자꾸 들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. 다행히 지금은 박군 씨가 많이 성공을 해서 요즘 얼굴도 그 옛날같이 좀 옛날에는 좀 뭐라 그럴까 그 빡센 약간 뭐라 그럴까요? 촌스럽다 그럴까요? 뭐 촌스러운 게 나쁜 건 아닙니다. 정감이 있는 얼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요즘 도시 남자로 얼굴이 말끔하게 바뀌었습니다. 아마 생각도 바뀌고 또 관리를 좀 받으니까 얼굴이 말끔하게 바뀌어서 아, 관리를 잘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럼에도 박군 씨가 그 어려운 환경에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루 5시간 12시간, 주말에는 12시간, 평일에는 5시간씩 하고 그렇게 돈을 벌어서 스스로를 지키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. 가정이 워낙 어려우니까. 그래서 또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자 특전사에 들어가서 12년인가요? 13년 동안 군인 생활을 하면서 그 자그마한 체구에서 강인한 생각과 강인한 정신력과 그 강인한 체격, 그 작은 몸으로 못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? 강철 부대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얼굴에 고생의 흔적은 역력했지만 요즘은 그 고생의 흔적을 조금 벗어나서 도시남으로 점점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흐뭇합니다. 그런데 금쪽 상담소를 찾은 이유는 본인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는 나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. 자기가 가장 밑바닥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고 모든 사람에게 좀 친절하게 해서 그 친절하다는 것을 칭찬받으면서 칭찬이 아마 박군을 여태까지 오게 한 그런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존중해야 될 대상, 존경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존재는 그냥 정말 땅바닥에 뒹구는 정말 먼지 같은 그런 생각을 여태까지 품고 살아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조금만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이것을 몇 배로 보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슴에 꽉 참고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무슨 조금이라도 도움을 요청하면 어머, 내가 이 사람 도움을 줘야지. 도움을 안 주면 어떡해. 내가 어려운 걸 경험했기 때문에 어려움에 대한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이죠. 그러니까 누가 15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2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자기 수중에 150만 원만 있으면 딴 데서 50만 원을 구워서라도 200만 원을 주고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이 60만 원인데
친구가 빌려달라 그러면 자기의 그 정말 차비도 남기지 않고 그 60만 원을 덜컥 빌려줄 정도로. 그런데 이제 그 돈은 빌려주고 나면 인연이 끊기고 관계가 멀어지고, 그래서 바꾸는 돈보다도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굉장한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고 모든 사람이 요청하면은 다 그 요청을 들어줘야 되고, 거절을 하면은 혹시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거 아니야? 혹시 내가 거절하면 내 곁을 떠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그 외로움과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온 본인의 입장이 박군 씨를 굉장히 비굴한 사람으로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. 뭐 이거는 꼭 비굴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그 친절함으로 그것이 승화됐을 수도 있죠. 그렇지만 박군 씨의 그 마음에는 내가 이걸 거절했다. 저 사람이 날 싫으면 어떡해. 날 떠나면 어떡해.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뼈를 깎아서라도 자기한테 어떤 요청을 해오면 다 해줘야 되고,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은혜를 준 사람이면 몇 배로 갚아야 된다는, 그러니까 본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. 한마디로 본인은 없는 것이죠. 그런데 이 세상에 나 없는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내가 아무리 남한테 칭찬을 받고 남한테 인정을 받아도 내가 몸이 망가지고 문드러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박군 씨는 이것이 굉장히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까? 고민을 안 들어줄 수 없고, 들어주자니 자기 몸이 나만하지 않으니까. 그러니까 전화해서 너 지금 나와라. 그러면 2시간 있다 스케줄이 있어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쉬는 시간을 쪼개서 상대방의 제안을 다 들어줘야 되는, 워낙 강인한 체력이니까 지금까지 버텨왔겠죠. 그렇지만 앞으로 박군 씨도 늘 젊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그거는 그냥 고마움으로 남기고, 정말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본인의 일을 제끼고 본인을 와서 병간호를 해줬다든지, 또 오고 갈 데가 없는데 잠깐 집을 주어서 뭐 먹여 살렸다든지, 이건 정말 큰 은혜가 돼서 갚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건너뛰어라. 그리고 그 착한 마음을 가두어서 그 착한 마음을 다른 선한 일에 모아서 써라. 자기의 능력을 조금 더 키워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남을 돕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써라. 이런 답변을 해줬어요. 박군 씨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상담이었고, 그 금쪽 상담소를 굉장히 잘 찾았다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박군 씨,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. 선을 보호하기 위한 악의 외투가 필요하다. 나를 보호하기 위한 막이 필요하다. 내가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은 정말 무의미합니다. 박군 씨 착한 마음 접어두시고, 착한 마음 잠시 접어두시고, 일단 내가 반듯하게 쓰고 난 다음에, 즉 여력이 있을 때 남을 돕는 일 열심히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. 고맙습니다.